안녕하세요. 얀바입니다. 5월달 초에 비가 좀 왔어요. 바로 여름이 시작될 것 같았는데 그래도 꽤 추웠던 날들이 지속됐던 것 같네요. 비 오는 카페에 떼깃거리 들고 놀러 갔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뜨개 하시는 동안 열심히 수다 떨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금방 카페 갔다 왔는데 추워가지고 날씨가 반팔로는 안 되는 날씨였어요. 이게 작년에 제가 뜬 거고 알파카여가지고 더웠거든요. 햇빛이 있는 데서 그때 한 5월에 전주에서 뜨개 모임을 그때 했었는데 그쯤에 끝났던 한때에서 떴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입고 갔는데 그날은 정말 더웠거든요. 몸이 진짜 후끈후끈해져요. 땀이 계속 나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이거 갖고는 택도 없네요. 나가기 전에 제가 요즘 종이백으로 북커버 만드는 재미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간단한데 뭔가 내가 읽고 있는 책에 정성을 들이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심심하니까 저의 이 북실북실을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무 색깔 없이 그린 것도 좋은데 오늘 아침에는 색깔을 칠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파리바게트에서 빵 살 때 받은 이 종이 백에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뭔가 되게 이상하게 화장한 여자 같은 얼굴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거 그냥 색깔 안 칠하는 게 이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인데 뭔가 이렇게 씌워놓으니까 저만의 책 같고 되게 소중해져요. 이래서 사람들이 북커버를 쓰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북커버 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아까 카페 가가지고 이것이 한 무늬가 4cm거든요. 22코 4cm. 그래서 딱 한 무늬를 뜨고 그리고 책을 읽다가 왔어요. 이미 앞에 부분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을 건데 제가 지금 오밀조밀의 토리벗을 하고 있잖아요. 그 토리벗이 여름옷을 총 2벌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 패드가 너한테 말을 건 적도 없는데 왜 네가 대답하고 난리냐? 그래서 총 2벌을 하는 건데 한 벌은 이미 앞에서 보셨죠? 나시였고요. 이제 커버업 원피스를 뜨고 있어요. 이게 바닥에 놓고 사진을 찍는 것보다 이렇게 허공에 놓고 사진을 찍어야 무늬가 조금 더 잘 보이고 해서 더 예쁜데 바닥에 놓으니까 별로. 근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화이트 셔츠 원피스하고도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고요. 이게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 가장 작은 사이즈로 하길 잘한 것 같기도 해요. 안 그러면 이게 너무 이렇게 내려와서 그럼 좀 뭐랄까 뭔가 앞치마인데 되게 안 예쁜 앞치마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지금 딱 마음에 들어요. 무늬를 하나 덜 떴어도 됐겠다 이렇게 올라오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뒷판은 무늬를 하나 덜 떠볼까 이렇게 혼자. 근데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올라와서 별로일까요? 아무튼 예쁩니다. 예뻐요. 네, 여기가 앞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주 마음에 들고요. 색깔도 진짜 마음에 들고요. 실이 진짜 부들부들해요. 제가 또 여름 뜨개를
이거 말고 메이릴리 로브를 제가 브이넥 스웨터로 바꿔가지고 뜨고 있는데 그건 여름실이었잖아요. 그걸 뜨고 나서 이걸 떠서 그런가 너무 부들부들해가지고 게다가 지금 스틸 바늘을 쓰니까 막 코를 놓칠까봐 미끄러질까봐 아무튼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집에 왔으니까 또 한문이 뜨고 그리고 이제 저녁 아니죠. 점심도 먹고 지금 12시 반이거든요. 점심도 먹고 그리고 남편 퇴근하기 전에 청소기도 한번 돌리고 네, 그러려고요.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좋아하는 컬러웨이와 그 옷에 찰떡으로 염색된 세미 솔리드 컬러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하니까 진짜 조화롭게 어울리고요. 이 어울리는 애를 또 좋아하는 실에 좋아하는 뭔가 이런 느낌으로 뜨는 게 진짜 설레요. 제가 원피스를 지금 처음 뜨거든요. 근데 여름용 커버업 원피스니까 꼭 여름이 아니어도 입을 수 있으려고 제가 어두운 색으로 하고 있는데 커버업이니까 그 일반적인 원피스보단 시간이 좀 덜 걸리지 않을까. 반복되는 무늬인데 제가 도안을 보면서 뜨면 그래도 조금 익숙해져 있어서 속도가 좀 전보다 붙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도안을 외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도안을 계속 보면서 떠야 합니다. 대충 이 라인은 이런 모양이지 하고 금방 쭉 연결해서 뜰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헷갈리니까. 그리고 틀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무늬가 22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13코, 뒤에 13코 제외하고 무늬가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마커를 달았어요. 22코마다. 그래서 이 한 무늬가 제대로 끝났는지를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확인이 되도록 네, 그렇게. 안 그러면 어디서 틀렸는지도 한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2코가 됐고 여기가 22코가 됐고 여기가 22코가 됐으면 그래 무사히 지나가는 거지 라고 체크하려고 마커를 달았어요. 마커 있는 게 속편해요. 오늘 금방 전에 다녀온 카페는 지금 연속 이틀로 다녀왔고요. 제가 요즘 한참 빠져있는 카페예요. 공간이 무척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데 좀 조용해야 더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는 나와요, 이제. 그래서 아침에 좀 오전에 일찍 갔다가 가서 책도 좀 읽고 뭐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슬슬 들어올 때쯤 그때쯤 저는 나오죠. 그래서 저는 카페도 오픈런이 좋아요. 소란스러워지면 책 읽기가 잘 안 되잖아요. 읽고는 있는데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그럼 그 부분이 읽으나 마나 아닌가요? 그래서 사람이 좀 들어오기 시작한다. 점심 다들 먹고 이제 올 시간이 됐다. 그러면 나옵니다. 저희 함뜨가 이제 곧 끝나가더라고요. 이제 오늘이 5월 며칠이지? 3일? 이러거든요. 5월 14일까지가 함뜨니까 이제 11일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 함뜨를 마감하고 나면 이 다음은 여름옷 뜨는 함뜨를 운영을 할 거예요. 함뜨 이름은 아직 못 정했는데 뭐 틀렸네요. 봐봐. 이게 마커가 있으니까 개수가 딱 안 떨어지면 여기 어디에서 지금 틀렸구나. 내가 지금 수다 떨다가 또 헛짓거리를 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여름옷 함뜨를 할 거고요. 거기선 또 뭘 뜰지 고민이긴 한데
근데 올해 여름 길다잖아요, 여러분. 그니까 5월 중순, 5월 말에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5월 마지막 주, 20 며칠 이런 때 있잖아요. 그런 주에 시작을 해서 7월 1일까지? 그 정도? 7월 중순, 7월 중순까지 해서 거의 한 2달 정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면 옷은 빨리 뜨면 여름옷 같은 경우는 뭐 두 벌도 뜰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렇게 해서 7월 달까지 하다가 방학을 좀 맞이하던지 아니면 또 가을 옷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름에 원래 페피는 한 시즌 앞서는 거니까. 그래서 5월 20 며칠 정도의 여름옷 함대를 모집을 해서 한 달 정도, 딱 7월 1일 정도까지만, 6월 말이나 7월 1일까지만 여름 함대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에어컨 아래서 다시 겨울 옷을 혹은 가을 옷을 뜰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여름옷 많이 뜨면 그 뜨는 맛이 없어요. 그 뭔가 뻐덕뻐덕 하잖아요, 실들이. 코튼이든 그냥 린넨이든 뭐든 좀 뻐덕뻐덕하고 먼지도 좀 나고 그럼 또 올실 잡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7월 중순이나 8월 초부터 해서 뭐 또 그 다음 함대를 기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름뜨개 아직 안 해보셨거나 여름뜨개 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렸다가 저희 방에서 같이 서로 자랑하면서 떠봐요.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금 어디를 틀렸는지 조금만 확인을 할게요. 맞게 했는데 여기까지 금방 몇 개를 좀 풀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맞았고요. 아, 여기서 한 코를 빼먹었나 봐요. 아, 여러분들은 도안도 모르는데 저 혼자 지금 막 계속 원잣말이 장난이 아니죠. 오케이, 딱 맞아. 이 마커와 마커 사이에 코수가 딱 맞을 때 요 희열? 도안이 되게 단순해요. 그 반복되는 무늬여서 그래서 몇 장 되지도 않고요. 뭐 끝까지 읽고 떠봐야지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만큼 별로 도안 장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옷들은 길게 뜨는 것이 걱정인 거지 나머지는 크게 걱정 없이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걸요. 제가 열심히 떠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보여드릴게요. 봄에도 걸칠 수 있을 거고 가을에도 걸칠 수 있을 거고 겨울에도 걸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여름 거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제가 이 도안을 작년에 샀거든요. 작년 4월? 5월? 뭐 그쯤 산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요 오밀조밀란에서 토리벗 할 때 신청할 때 애초에 어떤 도안을 뜰지를 같이 신청을 해요. 그래서 그거 도안을 보고 이제 거기서 쩌뉴님이 이 실과 잘 어울리겠다 싶거나 이런 도안을 전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옷을 샘플로 전시하면 좋겠다 싶은 것을 기준으로 이 토리벗 참가하는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때 저도 이제 새로운 도안을 사기보다는 있는 도안 내에서 해결을 하고 싶었어요. 당장 바로 신청을 하고 싶으니까 신청해야 되는데 이제서야 막 도안 찾고 이러면 제가 기간을 놓칠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쭉 살펴보는데 이 도안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또 한참 작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커버. 근데 그게 요즘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커버업 디자인이 많이 도안으로 나온 것 같아요. 제일 유행했던 건 아마도 봄까치 드레스이지 않을까 싶은데 코바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바늘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요.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무한 반복일 거고 근데 제가 코바늘에 코를 잘 못 찾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분명 이 라인 따라서 쭉 올라가는데 여기가 반듯하지가 않아. 뭐 물퉁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코의 개수가 항상 틀려. 분명히 난 맞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코바늘 따로 배워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대바늘은 어쨌든 코가 줄지는 않고 자기 마음대로 코가 사라지지도 않고 요 나무에 걸려있는 요거 그대로 하면 되는데 코바늘은 나무에 걸려있는 애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찾아서 해야 되니까 자꾸 제가 잘 틀리나 봐요. 어디다가 바늘을 넣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감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코바늘 커버업들이 많아서 도전을 못 하다가 요거를 살 때 대바늘이니까 되게 기대하면서 샀던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샀지만 뜨지 않고 1년을 묵혀뒀던 거죠. 근데 마음에 들어요. 모든 디테일이 100% 마음에 드느냐? 그건 이제 떠봐야 알 것 같아요. 아직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아주 막 100% 마음에 든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잘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얼른 떠서 보여드리고 싶다. 이거를 다 뜬 다음에 이 과정을 영상으로 올리는 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겠죠? 아마도 5월 말이나 6월 달쯤에 이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6월 1일인가 언제까지 제가 이 옷을 완성해서 쩌누님한테 세탁한 다음에 보내야 되거든요. 늦어도 6월 첫째 주에는 아마 이 옷에 대한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빨리 완성해서 입고 싶어요. 한 번은 입고 보내보고 싶어요. 저희 함뜨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광주 분들이 꽤 많으시니까 저번에 오모트에서 한 번 만났단 말이에요. 아마 이 앞에 영상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한테 전에 없는 속도로 뜨고 있다고 원래 이런 사람이었냐고 이러는데 네,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일을 하느라 뜨개를 못했던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일을 해야 되는데 뜨개를 이만큼 해버리면 다른 걸 진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책 읽는 것도 할 수 없어, 운동도 할 수 없어, 뭐 살림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청소기 한 번을 돌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일을 그만두니까 시간을 내 맘대로 쓸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매일 뜨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보다 확실히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막 이러는 거예요. 누가 인스타 스토리에 이렇게 뭔가 F 했다고 탁 올렸는데 그게 내 거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대요. 근데 피드 눌러서 보면 얌바야. 벌써 이렇게 완성을 했다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 네. 게다가 지금 요즘 제가 하고 있는 뭐 메이릴리 로브라든지 그 다음에 그 라인드 룹탑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다 기한이 있는 애들을 지금 뜨고 있잖아요. 저는 함트 할 때는 기한이 있지만 솔직히 그 기한을 지켜야지 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함트 하는 동안은. 물론 이제 일을 하면서 함트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나 3일 정도 뜨개를 했었던 것 같은데, 많이 해도. 근데 그 시간으로는 도무지 완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아무튼 항상 시간이 길어요. 거의 2달 반에서 3달 가까이 뭐 요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뜨 이꼴 완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완성을 해야 될 것만 같은 업무 같은 느낌? 그래서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게 막 일은 아니잖아요. 올해 여름이 빨리 온다 했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가 와주니까 날씨가 서늘해져가지고 니트를 몇 번 더 입고 끝날 수 있네요. 오늘 같은 날씨는 긴팔 니트 충분하고요. 요 반팔 니트 위에 긴팔 니트 가디건 입어도 괜찮은 날씨? 바람도 차갑고 비도 많이 오고. 좋아요, 좋아요. 또 한마디도 안 하고 뜨기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무늬가 그래도 혹시 틀릴까봐 신경이 쓰여가지고 눈으로 계속 쫓아가게 돼서 이야기에 집중하기가 어렵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조금 키워가지고 나타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 아빠는 밖에서 파는 음식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믿지 않으시죠. 농약을 얼마나 쳤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진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키위 꽃을 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마다 전부 열매가 맺히면 영양분이 그만큼 가지도 않고 키위의 크기도 작게 되니까 한 잎 줄기에 뭐 한 꽃을 4개, 3개만 남기라는데, 와, 고개가 너무 아파요. 너무 많아. 이거 자르는 거 지금 성민이가 영상 찍나 본데 너무 많아. 3개만 남길 수가 없어. 나 그냥 보이는 대로 싹 다 뜯어버리고 있어. 안 먹어 하면서. 아이고 미안. 맨 아래 칸 없애고. 벌써 하나 둘 셋 맨 이 칸 없애고. 좋아, 3개 4개잖아. 하나 더 없애. 가차 없다고 하죠. 아래 싹 없애고. 개수가 이상하게 올해 좀 적다 그러면 정민이 탓이야. 내가 그냥 다 가차 없이 없애버리고 있거든. 이거 하나 둘 3개 3개 됐다. 고기야. 내가 한 부분도 있을 거거든. 아 그래? 일단 이거 아래 싹 없이 뜯어놓고 생각해. 개수는 가지 2개요 거기. 여기 있잖아. 이거 뭐 하나 둘 3개잖아. 근데 옆에 잔챙이 들어없어. 됐어. 요렇게 여기 또 있네. 없어. 그래서 이거 3개 아래 없어. 아니 몇 그루 안 된다 생각했거든 엄마? 못하겠어. 몇 그루가 안 돼. 왜 5그루 같지? 그러니까 근데도 이렇게 저한테 한
이게 무슨 꼴인가 싶으시죠? 제가 자꾸 세수하고 나면 그 피지가 보이니까 짜요. 그러면 딸기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피지 불리는 액체가 있대요. 그래서 화장솜에 피지를 좀 불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원래는 면봉이나 그 피지 이렇게 긁어내는 그런 압출해내는 게 있는데 그걸 쓰는데 저는 그런 건 없고 코팩은 있어서 네, 코팩 하려고 붙여놨고요. 좀 웃음거리죠. 굳이 이런 순간에 영상을 찍어야 되나 하겠지만 저는 정말 촘촘히 오늘 할 일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영상 찍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나 제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지금 외투 손빨래 해야 되는 거 있어서 그거 담가놨고요. 코팩 하면서 그러면서 택배 뜯고 그리고 뜨개 조금 하고 이렇게 하려고요. 이건 뭐냐면 저희 5월 17일에 오모테에서 또 광주 뜨개 모임을 하거든요. 이게 광주 뜨개 모임은 아닌데 아무래도 제가 광주에서 하니까 광주 분들이 많이 와주세요. 그래서 제 함뜨방 뜨개 모임 이런 거를 하는데 그때 같이 뜨고 싶어서 다 같이 뜨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주방가위 아닙니다.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뭘 뜰지 아시겠죠? 네. 미치광이 아니고 먼지광이 먼지광이를 뜨려고요. 사진으로 본 것보다 색깔들이 훨씬 파스텔 톤이네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하고 이거 하나로 한 4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좀 하나씩 따로따로 만들어서 남는 실로는 제 골프 티에다가도 붙일 먼지광이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쁘다. 부들부들해. 그래서 저희 모임에 이번에 오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뜨고 싶어서요. 영상이 있더라고 유튜브에. 정독해봐야겠죠. 그리고 솔직히 그 뜨치광 이게 먼지광이 맞죠? 걔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오리, 잎과 눈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바늘이야기에서 같이 판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데가 있다고 사람들이 해가지고 네, 찾아주셔서 남이 찾아놓은 거를 제가 꿀꺽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펠트 친구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만드실 분들 하나당 얼마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나중에 구매 내역 보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아니면 더보기란에 요거 URL 남겨놓을게요. 어차피 배송비 붙는 거 좀 많이 살 걸 그랬나요? 가지고 가기 좋네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8분 오시거든요. 제가 제 것까지 생각해서 이거 10개 산 거 같은데요. 뜯어버렸네. 네. 그래서 열쇠고리. 이렇게 생긴 애가 가방에 더 달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이시나요? 초점이 맞고 있나요? 제가 오늘은 전면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아닌가? 이게 후면인가? 아무튼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아마 되게 볼썽사나운 꼴일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아무튼 이꼬라지를 했지만 네, 그래서 여기로 아마 가방에 걸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오링이 있는데 이 오링 엄청 튼튼하네. 보니까 이걸 뜬 다음에 여기 실에다가 이 오링을 벌려가지고 하는데 저한테 오링 반지도 없고 평집게 같은 집게도 없거든요. 근데 오모테 혹시 있을까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기대감을 품고 걔네들은 안 샀어요. 근데 제가 요즘 비즈 꽃 만드는 거에 완전히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 피드 보는 걸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비즈꽃 하려면 오링 반지하고 평집게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참에 사요? 아, 배송비 많이 붙는데. 그래서 눈알 넉넉하게 이게 5개씩 들어있어요. 5개씩 들어있는데 우리가 8명이니까 10개를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내가 또 더 만들 수 있잖아 라는 생각에 5개 더 해가지고 15개. 같은 의미로 주둥이도 이게 입하고 눈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세트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각자 입과 눈의 그 간격이 조금씩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다는 것도 어수룩하니 더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로 붙은 거 샀어요. 모임했을 때 같은 거 똑같이 만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나중에 공간을 만들게 되면 그 모임에서 모두가 각자 거기 주어져 있는 실이나 본인이 가지고 온 실로 모티브를 조그만 거 하나씩 떠가지고 그거를 벽에다가 장식하는 게 꿈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공방의 모습 중에 한쪽 면이 그런 건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것도 차차 해봐야겠어요. 저희 저번 여름에 한 모임에서는 마니또 했거든요. 그래서 요 펠트 친구에서 샀고요.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아마 자랑하고 있겠죠? 여기 걸릴까 카메라에? 아래로 내릴까요 그럼? 그리고 제가 비즈 꽃다발에 빠져 있는 것만큼 요즘 빠져 있는 게 그림이거든요.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뭐 입시미술이 무엇인지 같은 거는 아예 모르고 그냥 너무 재밌으니까 나 예중이나 예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예중이었겠죠? 아빠한테 막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나 그림 배워서 의상 디자인 하고 싶어 했는데, 그런 창의적인 것은 쉽지 않다. 네가 매일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취미로 해라 라고 하셨죠. 네, 아빠 말이 맞았죠. 뭐 어쩌면 잘 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살면서 창의력이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의 선택이 맞았네. 그리고 이걸 취미로 할 수 있으니까 내 삶이 훨씬 더 윤택해졌구나, 풍부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일을 하는 중에는 근데 제 체력 이슈도 있고 시간이 일단 안 나요. 막 야자 감독하면 10시에 끝나는데 근데 아침 7시 40분에 출근한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오면 자요. 저는 또 잠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시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10시 반. 그럼 씻고 11시에 자요. 해서 7시까지 자야 돼요. 그 정도는 자야 돼 나는. 그래서 7시까지 자고 일어나서 바로 준비해서 출근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뜨개도 많이 못했었고, 그니까 뜨개도 하고 싶어, 책도 읽고 싶어, 그림도 그리고 싶어, 모임도 주최하고 싶어, 뭐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으니까 제 몸이 언제나 충분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감정이. 그러다가 요즘은 쉬니까 도서관에서 4월달 마지막 주에 그 오일 파스텔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어머, 잊고 있었던 이 재미를 해가지고 제가 화방넷에서 오일 파스텔을 삽니다. 오일 파스텔은 여러분 색깔이 다다익선이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최대를 사기는 좀 그렇고 해서 최대보다 살짝 적은 72색을 샀습니다. 근데 또 오일 파스텔은 종이가 두꺼워야 되더라고요. 200g 이상? 요철도 살짝 있으면 더 이렇게. 그래서 종이도 샀고요. 그리고 요 마카로 선을 따기도 한대요. 그리고 이거를 블렌딩을 하는데 손으로 하면 손 아플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
뭐지? 장갑, 라텍스 장갑 같은 걸로 하기도 하고 면봉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키친타월 같은 이렇게 뭔가 화장지 같은 걸로 또 블렌딩을 하는데 찰필이라고 그런 걸로도 블렌딩을 한대요. 그래서 그 찰필 세트까지 제 기억이 맞다면 네, 그렇게 저 이거 잘 뜯을 수 있을까요? 네, 양심상 그 나무 목함에 들어있는 파스텔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종이로 된 거. 양심상. 이 영상을 보면서 아빠가 돈 좀 작작 써라 라고 하시겠죠? 아빠 나 많이 안 썼어. 그래서 포스카의 파스텔 마카 1M을 샀어요. 이게 초계 굵기래요. 그래서 가장 얇은 거를 샀고요.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오일 파스텔의 컬러 차트를 만들라고 이 페트 케이스 안에 하다 보면 오일 파스텔 그릴 때 테두리가 좀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종이 테이프로 라인을 딴 다음에 그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이소가 좋아요. 다이소께 종이 테이프 그게 접착력이 진짜 약해서 집에서 쓰잘데기가 없거든요. 근데 막 다이어리 꾸미는데 이런데 마스킹 테이프 그거를 근데 여기에 써보니까 종이에 붙였다가 떼도 종이에 어떠한 흔적을 남기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애들은 너무 강하면 바닥에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접착력을 좀 줄이고 쓰면 된대요. 그래서 이거랑 그 다음에 컬러가 어떤 식으로 발색이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지금 3장이 있거든요. 28색이네요. 딱이네요. 그리고 왜 그 모나미 펜 같은 거 보면 볼펜 똥 있잖아요. 그리고 크레파스도 똥 생기잖아요. 이 오일 파스텔도 똥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털어주는 용도래요. 이거는 손으로 문지를 때 쓰래요. 핑거캡. 이렇게 문질러서 경계를 풀어줘야 될 때 쓰는 핑거캡. 그 다음에 긁어내기 기법을 쓸 때 사용할 스크래퍼들. 엄청 날카로운 애하고 좀 덜 날카로운 애. 그 다음에 이렇게 면으로서 긁을 수 있는 애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이건 뭐지? 오일 파스텔의 가루를 이렇게 눌러주면 걔가 종이에 더 점착이 될 거잖아요. 그때 쓸 수 있대요. 이게 꼭 필요한 툴은 아니지만 있으면 상당히 유용할 것 같죠. 그래서 이거 안 들어가. 종이 테이프는 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지갑으로. 그리고 대망의 저의 오일 파스텔은 이거 스케치북이네요. 저는 이거 절반 접어서 쓸 거예요. 얼마나 욕심냈는지 많이 그리려고 30장씩 들어갔는데 절반 접어서 쓸 거니까 그러면 60장이면 120장이 있는 거죠. 120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나중에 전시회도 혼자 할 거예요. 몰라 어디서 할지 모르지 나야. 근데 하고 싶어요. 화방넷이 지금 20주년이어가지고 행사로 조금 할인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던 거라 솔직히 지금 하고 있는 세일이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세일인지 진짜 20주년의 세일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깎아주는 것도 아니야.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뭘 사본 적이 없으니까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오일 파스텔 하려면 이렇게 꼭 소프트를 사야 된대요. 어디 써졌어? 소프트를 사야 된대요. 아니면 그냥 어렸을 때 썼던 그 딱딱한 파스텔 기억나세요? 그거래요. 근데 그거는 아니니까 소프트를 사셔야 돼요. 뜯어볼까요? 제가 막 공간을 갖게 되면 그 원데이 클래스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해보고 원데이 클래스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 중에 하나도 그림 그리는 시간이거든요. 도자기 만들 때도 그랬는데 그림 그리면 진짜 온전히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힐링이 되니까. 크네. 그 원데이 클래스로 도서관에서 배웠던 건 24색인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72컬러라 확실히 공간을 좀 차지하겠네요. 종이도 상당히 빡빡해요. 딱딱해요. 우와. 이거를 이렇게 들기 편하라고 아래가 살짝 홈들이 있구나. 어떻게 빼야 되나 걱정했는데. 와, 진짜 색깔 이쁘다. 이 120색인가? 그거 샀으면 진짜 컸겠죠? 이게 생각보다 많이 닳지는 않는데요. 오래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좋다. 조금씩 조금씩 그려가면서 유튜브에서 제가 관련 영상들도 막 보면서 좀 혼자 공부하고 있거든요. 눈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따라해 보면서 발전해서 올게요. 이거는 다시 제자리로. 이제 뜨개를 해볼까요? 그 전에 꽤 수다를 떤 것 같으니까 저 가서 손빨래도 하고 그리고 코팩으로 바꾸고 올게요. 좀 이따 봐요. 코팩 붙이면 말해도 상관없겠죠? 말할 거니까. 제가 지금 토리벗을 하고 있잖아요. 오밀조밀얀의 서포터즈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요 죽음과 삶 레이스하고 그 다음에 솔리드 컬러 세미 솔리드 레이스하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원피스를 뜨고 있고 앞판 뒷판 똑같은 걸 2장을 떠서 연결을 하는 건데 요만큼 떴어요. 이게 앞면이 맞나? 이만큼 떴어요. 지금은 어깨 기준으로 여기까지. 아직 원피스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택도 없고요. 평소 뜨던 것에 비하면 길이가 엄청 길어졌죠. 그래서 벌써 언제 이걸 다 뜨지?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도안을 보면서 또 아직도 무늬를 못 외웠어요. 사람이 왜 이걸 무늬를 못 외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반복적인데요. 외울 마음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해요. 요걸 딱 켜놓고 떠야 뭔가 마음이 안정이 된달까?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지금 니팅지 님의 에떼 원피스를 뜨고 있어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역시 모르실까봐. 그리고 저는 지금 S 사이즈를 뜨고 있습니다. 되게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6월 1일인가 뭐 이때까지 떠야 되는데 그래서 꽤 여유가 있으니까 차분히 떠야지 라고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여러분 벌써 5월이 중순이에요. 오늘이 12일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이번 주도 아주 바쁠 예정이거든요. 뜨게 할 시간이 날라나 모르겠어요.
네, 봐야죠. 제가 이거를 뜨면서 영상을 많이 안 찍은 이유가 혹시 바늘 비우기 같은 거 하나 덜 해가지고 개수가 부족할까봐. 그래서 뜨면서도 계속 두 개, 이렇게 수를 세거든요. 한 무늬하고 무늬 사이에 마커를 넣어서 그 마커 안에 몇 개가 있는지를 계속 세거든요. 속으로 이거를 한 코 한 코 세면서 1, 2, 3, 4 이러고 세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못 찍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말하면서 떠놓고 영상 끄고 나서 이상함을 발견해서 지금 이 뜨던 걸 전부 푸르시오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나의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여야죠. 저번 주에 비가 계속 와서 좀 날씨가 서늘했었는데 어제부터 기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낮 기온 25도 이 정도 되고 아침 기온은 13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일교차가 있으니까 감기 걸리기가 딱 좋죠. 근데 저는 지금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게 아침에 스테퍼를 밟았더니 더워가지고 이제 스테퍼 밟는 개수가 조금 늘었어요. 처음에는 한 500개를 하고 나면 좀 힘들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500개에서 700개, 그러다가 800개, 요즘에는 1000개를 하고 있는데 딱 그 넷플릭스의 약사의 혼잣말이라는 웹툰 있거든요. 웹툰? 애니메이션? 그게 한 20 몇 분짜리 영상인데 앞에 뒤에 그 쓸데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건너뛰기 하고 하면 운동 딱 1000개 하고 나면 한 3분 정도 뒤에 영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3분 동안 스트레칭 하고 해서 딱 좋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일주일에 한 편씩밖에 업로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 봐버렸다. 그럼 다른 영상들을 봐야 되는데 요 길이가 딱 좋은데 중간에 영상이 한 번씩 끊길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다시 새로 간 거예요. 안심을 하고 그 다음 무늬를 뜨면서 또 수다를 떠는 거죠. 이 뒷면은 그냥 안뜨기하고 겉뜨기를 그냥 모양이 보이는 대로 따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좀 더 수월해요. 아, 오늘 영상도 못 찍을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염주동에 진짜 자주 가는 그 고등학교 체육관 쪽인데 염화라는 1인 술집이 있어요. 근데 그 계절마다 되게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그리고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것 같은 음식들을 내시는 분이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부터 저희가 따라다녔기 때문에 많이 친해졌어요. 나 이제 백수가 됐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옆에 테이블에 여러분 갑자기 누가 혹시 제 이름을 말하면서 선생님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30이 안 돼 보이는 젊은 여자애가. 근데 그러고 나한테 물어보는 얼굴을 보니까 어디서 낯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제가 10년 전에 근무했던 학교의 애였어요. 그 친구가 저를 되게 많이 따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더 무섭게 남고에 6개월 있다가 근데 그게 첫 학교였었기 때문에 엄청 남고는 이래야 되는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틈을 보이면 안 되는구나. 이런 제가 26때 처음 일을 시작했으니까 틈을 보이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있을 때라 그 여고에 갔을 때는 거의 첫 시간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네가 그걸 알아서 뭐 하게. 목 차펴 순서도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차갑고 그리고 기준이 명확한 대신에 혼을 엄청 무섭게 내고
뭐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직도 연락하는 저의 제자가 그러거든요. 선생 그때 이렇게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다고.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그 학교에서 근무했던 마지막 해 학년을 2학년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2학년에 우리 반은 아니지만 이과였고 수업을 들었던 것 같고 옆반인가 그 옆반인가 해서 되게 저를 잘 따랐던 친구예요. 근데 저 기억 안 나세요? 하면서 이름을 말하면서 내가 조금 긴가민가 하고 하니까 저한테는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하면서 저 핸드폰도 뺏겼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아마 야자 시간이나 수업 시간 중에 언젠가 핸드폰을 몰래 했겠죠. 그럼 여지없이 뺏었겠죠 제가. 그때는 뺏어가지고 미리 공지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뺏게 되면 난 이것을 일주일은 갖고 있을 거다.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그랬어요. 혹시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고 싶으면 수업 시간 중에 핸드폰 써라. 그럼 내가 연락이 안 돼서 자동으로 헤어지게 만들어줄게. 뭐 이럴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핸드폰도 뺏겼어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소리와 톤이 딱 알겠는 거예요. 네. 그 친구랑 수다를 떨다가 보니까 사장님이 제가 선생님이었던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 거죠. 왜냐면 누가 술집 사장님하고 아무리 친해졌다지만 직업까지 오픈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거기에서의 이야기를 하게 되지. 그래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그때 근무했던 그 학교에서 근무했었던 일들, 친해졌던 선생님들, 그리고 그때 우리 반 아이들 뭐 이런 생각이 좀 났어요. 진짜 세상 좁다. 그 생각도 했고요. 어쩜 거기서 딱 마주치지? 정말 신기했어요. 아, 이 아이들이 벌써 다 컸구나. 그래, 10년이 지났는데 다 커야지. 뭐 이러면서. 딱 들어올 때부터 저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목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확신을 했는데 제가 막 이제 사장님하고 나 퇴사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거기가 정말 작고 닷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2명씩 오면 한 4팀 정도밖에 못 앉는 곳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쪽 끝 코너에 앉고 2자리 비고 끝자리에 2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먼 자리는 아닌데 한 자리 비어 있었나? 먼 자리는 아닌데 그 친구들 앞쪽에 사장님이 조리하는 데가 있어서 제가 그쪽으로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몇 번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쟤는 왜 나를 자꾸 쳐다보지?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긴가민가 해서 계속 저를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근무할 때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제가 막 무단횡단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에서 제일 불법을 일삼을 사람이라며 라고 했는데 정말 행동거지 조심해야겠다. 어디서 누굴 만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내 문의를 틀렸고요. 어디서 틀렸다냐? 왜 틀렸죠? 하하. 아하, 여기가 틀렸네요. 네. 금방 찾아냈으니까 됐죠. 그래서 그 알아봐 준 게 불편하거나 그랬던 게 아니라 너무 추억에 젖을 수 있는, 아, 내가 그래도 근무를 잘했구나? 좋은 기억으로 생각해주는 친구들이 그래도 있구나. 그래서 좀 행복했답니다. 그간 요거는 문의를 못 외워가지고 문의를 그래도 계속 확인하면서 해야 되니까 영상을 못 켰고, 그리고 뜨개가 아닐 때 영상을 켜는 게 또 항상 이제 저의 어떤 영상이라도 좋아요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것까지 굳이 내가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니 수다를 별의별 수다를 다 떨면서 이상하게 영상으로 그걸 대체하려고 하면 항상 가책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관심 없으실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주중에 비가 막 오는데 우슬우슬 춥고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따뜻한 탕에 몸을 담고 싶다 하는데 비가 오니까 남편 그날 쉬는 날이었고, 오빠 우리 담양온천에 노천탕 가자. 갔다가 수제비 먹고 오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완전 우리 너무 낭만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신나서 갔는데 세상에 노천탕에 저 그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어머님들이 진짜 엉덩이 둘 자리가 없게 앉아 계셔가지고 어머 이렇게 낭만파가 많으시다니. 그래서 그걸 하면서 나중에 한방눈이 올 때 또 와야겠다 생각했어요. 비가 그날 꽤 왔는데 근데 사우나 가고 이렇게 노천탕에 가고 할 때는 비가 거의 또 안 오더라고요. 그냥 살짝 얼굴에 몇 번 톡 떨어지고 조금 있다가 또 톡 떨어지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잖아. 이 바람 시원하고 아래는 뜨끈한데 여기 고개를 들면 하늘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나무가 보이고 여기에 이렇게 물방울 톡톡톡톡 떨어지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눈 올 때 가려고. 그러면서 제가 그 술집에서 제자를 만난 기억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또 같은 성별은 목욕탕에서 만나면 진짜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고에 근무할 때는 그 지역 목욕탕은 잘 안 가요. 혹시 마주칠까봐. 특히나 목욕탕을 가는 날은 평일은 거의 없을 거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 이럴 때 갔거든요. 근데 그럼 학생들도 쉬는 날이니까 걔들도 엄마랑 같이 목욕탕 올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에서 학부모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난감해요. 그래서 그쪽 동네 목욕탕을 안 가고 꼭 담양온천이나 이렇게 멀리 온천을 갔었는데 이제 걔네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술집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 여기도 평일인데 와인은 왜 있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괜히 수건을 자꾸 이렇게 가리게 되고 그랬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그죠? 수다 떤지 몇 분이나 됐을까나? 좀 말라가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야무지게 여기를 밀착시켜보려고 용을 썼는데 가서 다 된 것 같으니까 뜯고 올게요. 아유 개운해.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자기 전에 오늘 해야 될 일을 적어놓고 잤어요. 하나씩 지우는 거죠. 빨간색 갖고 올 걸. 내일하고 모레 가족 행사 때문에 서울을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서울 갈 짐도 싸야 되고 남편은 그 여행을 가기 전에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돌아왔을 때 집이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나를 반겨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몇 년 같이 살다 보니까 그게 주는 안정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이따가 제가 빨래를 건조대에 다 못 걸어서 바닥에 막 말리고 있거든요. 그런 건 안 보이니까 모르셨겠지만 그래서 이따가 이 바닥에 있는 거랑 그다음에 건조기에 돌아가는 용은 또 따로 있었으니까 수건 같은 것들 그거 정리하고 뭐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오늘 그림도 하나 그려볼 거고 내일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가서 그리고 아마 가면 또 조카랑 놀 거니까 뜨게 할 시간이 많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짐을 최소한으로 갖고 가야 좀 덜 지치기도 하고 내일은 그냥 책만 한 권 갖고 갈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네요. 요즘 저의 관심 분야는 작은 장사 이런 거 있잖아요. 별일 없이 잘 먹고 삽니다. 뭐 이런 거.
그런 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그런 책류를 많이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자본 창업 같은 느낌? 근데 막 이런 이야기를 그 영화 사장님하고 했더니 인제 퇴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마음이 좀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그런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막 하셔서 쉰 지 좀 된 줄 알았대요. 좀 더 많이 경험하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그러고 도전하라고. 전 제가 조급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빨리 뭘 배워야 되겠다. 빨리 뭔가 공간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일단 여름까지는 1학기는 놀아봐야겠어요. 뭐 되게 좋아하는 카페나 좋아하는 빵집 이런 데서 파트타이머를 구한다 하니까 뭐 하고 싶고, 근데 마음은 또 잠깐 놀고 싶은데, 그 두 마음이 상충해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장님 말 들으니까 내가 되게 조급하구나 지금. 이 시간을 충분히 즐겨야겠다. 나 분명히 충분히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려고 하는 것도 조급함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책 많이 읽고 공간 구경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운명처럼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펼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그때 빠릿빠릿 움직여 볼게요. 우리 스트레칭 좀 할까요? 왜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 있는 것 같지? 어깨에서 딱딱 소리 나. 손목도 풀어줘야 되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쭉 몰아서 보실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아마도 뜨개질을 하면서 보고 계실 거니까 잠깐 멈추시고 같이 스트레칭 좀 해주세요.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있는 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허리가 아프거나 팔이 아프거나 해서 그 물리치료 받으러 가면 뭐 해가지고 이렇게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면 뜨게 한다는 말 못하겠잖아요. 못하게 할까봐. 그래서 전 요즘 그래요. 요즘 아니고 근무할 때는 제가 판서를 해서 손목이 좀 아프고 골프도 해요. 이렇게 뜨게 한다는 이야기는 하다 마지막에 뜨개를 하면 시간만 나면 몇 시간씩 앉아서 뜨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소리 들을까봐,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니까. 스트레칭도 좀 해가면서 뜨개를 해야죠. 수다 떠느라고 여기 지금 코수가 맞는지를 안 세봤네요. 그럼 조금 이따가 세봐야겠어요. 끝에도 맞았나 볼까요? 겉뜨기 면에서는 무늬가 반복되는 거니까 코수를 굳이 안 세봐도 아다리가 맞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마커 표시해둔 사이 안에 이 무늬의 세트가 딱 들어가면 안 세봐도 안심이 되는데, 뒷면은 혹시 그러다가 딱 맞았지만 내가 바늘 비우기는 안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뒷면은 꼭 한 번씩 숫자를 세게 돼요. 습관성 푸르시오 때문에 노이로제 걸린 거죠. PTSD?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세도 꼭 수가 틀릴 때가 있지 않나요? 아무리 셌어도 다음 단 넘어가서 분명히 확인한 것 같은데 또 뜨려고 보면 부족해. 그래가지고 한 단 풀고, 한 단만 풀면 다행이고. 이게 늘림이 아예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맞아요. 늘림이 없어요. 양쪽 어깨를 각각 뜨고, 여기 뜨고, 별실에 코 옮겨두고, 그리고 여기 뜨고, 그래가지고 얘들 합치고 원하는 길이까지 박스한 무늬를 반복해줘요. 그러고 나서 1코 고무단으로 4단 진행 후에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것을 한 장 더 작업해서 총 2장 만든 다음에 겉면끼리 마주해서 어깨를 꼬매주고, 그리고 옆 라인을 원하는 데까지 꼬매주고, 그리고 넥라인 줍고 하면 끝나기 때문에, 네, 이거 늘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단 풀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늘림이 있으면 이게 지금 개수가 어딘가 늘림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그거 찾아서 헤매는 것도 정말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늘림이 없으니까 아주 다행이죠. 이제 어디까지 떴을까요? 아, 찾았습니다. 이게 10단을 반복하면 4cm니까 딱 그 4cm씩 키운다. 한 번 앉았을 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어쩌면 기한 내에 뜨려면 그거보다는 더 빨리 뜨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것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없을 때는 그만큼씩이라도 다른 일과 다른 일 사이에 딱 4cm만 뜨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예쁘기 때문에 완성을 잘 해가지고 부산 핸드메이드 페어에 딱 보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되게 진짜 신기한 취미 같아. 엄청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거든요. 잘 안 되고 모르겠고 이럴 때. 근데 또 잘 될 때는 너무 신나. 네, 뭔가 틀렸어요. 또 개수가 안 맞거든요. 전단에서 틀렸나? 곱두기 하고 한 다음에 하나, 둘, 3개 하고. 틀렸는데 무늬가 틀린 건가? 이러면 한 단 풀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 아무래도 요거 무늬 확인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던지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면, 네, 수정하고 그냥 넷플릭스 보면서 쭉 키울게요. 잠시만요. 그렇네, 한 코가 부족하네. 어디서 제가 바늘 비우기를 안 했나 봐요. 어딜까? 그러니까 셌어야 되는데 말이죠. 여긴 것 같은데, 요 사이. 이게 대칭이거든요. 맞고, 맞고. 에이, 요 사이에 없네. 그러면 요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티도 안 날 거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나, 둘. 하고 지금 요 사이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콜 하나 만들고 또 콜 하나 만들고 이러면 되죠. 다행이다. 카메라 끄지 않아도 됐어. 다행이다. 근데 저 지금 카메라하고 한 번도 눈을 못 마주친 것 같아요. 내 눈은 편물과
요 화면 보기에 바빠. 근데 아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저하고 눈 마주치고 계시는 거 아닐 거예요. 다들 손으로 뭔가 뜨개를 하면서 귀로만 듣고 계실 거니까 괜찮죠? 제가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아도 괜찮죠? 우리 각자의 길을 갑시다. 벌써 11시 13분이네. 얼른 요 단을 마무리를 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뜨개를 해야 돼요. 이렇게 집에 아무도 없는 날 뜨개를 하기 시작하고 다른 걸 안 하잖아요. 뜨개를 먼저 하기 시작해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가 끝나버려요. 1시간만 더 해야지 하면 벌써 어느새 저녁 8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얼른 먼저 끝내놓고 그리고 놀아야 돼요. 내가 백수라고 집안일을 팽개칠 순 없지. 일할 때는 거의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야 돼요. 여기도 늘림 하나가 부족해요. 여기도 개수 한 번만 맞춰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늘 비우기를 하나씩 놓치더라니까요, 제가. 그래도 이제 어디에서 놓쳤는지를 빨리 찾을 수 있을 만큼 도안을 뜨기는 한 것 같죠? 그럼 됐다. 여러분 어깨 내리게요. 저도 모르게 또 어깨가 한껏 올라가고 편물이 점점 제 눈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럼 안 돼. 일단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게 이렇게 보면 별로 안 길어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몸에다가 태면 생각보다 긴 것 같은데 항상 제가 크롭만 떴잖아요. 더 뜨기 싫어서 몸통 그만 뜨고 싶어가지고 꽤 긴 것 같은데 아직 멀었어요. 왜냐면 이제 딱 팬티 라인까지 가려지는 것 같아요. 이걸 원피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커버 원피스는 길면 길수록 예쁘니까 제가 잘 인내하고 이거 앞면 맞죠? 아닌가? 앞면 맞는 것 같아요. 잘 인내해가지고 돌아올게요. 또 봐요. 뜨개 한 줄도 못 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챙기려다가 책 읽기보다는 뜨개가 우선이다 라는 생각에 챙겼고요. 완성한 듯 하지만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허벅지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영상 찍으면서 보니까 제가 진짜 되게 근엄한 표정으로 뜨개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 꼬리 좀 내리지 말고 좀 올려라. 무거운 태블릿까지 챙겨갈 자신은 없어서요. 집에 있는 엽서에다가 이게 10단이 반복되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10단을 전부 그려가지고 왔어요. 한 단 뜨고 수첩에 있던 거에다가 체크하고 또 한 단 뜨고 수첩에다가 체크하고 이렇게 제가 탑다운을 뜨는 이유는 자꾸 걸쳐보기 위해서란 말이죠. 근데 이 도안은 앞판 따로 뒷판 따로 떠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입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걸쳐는 볼 수 있잖아요. 어때요? 완성한 것 같지 않나요? 그냥 이대로 입고 다니고 싶은데. 아무래도 원작인 화이트 에떼 원피스보다 제게 더 예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자기가 자기 거 예뻐해주지 않으면 누가 예뻐해주겠어요. 그쵸?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완성한 것처럼 보일까? 열심히 온 매무새를 다듬어 보고 있는데 이렇게 흰색 반팔에 입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떠가지고 흰색 탑을 사야겠다
그거랑 같이 입어야겠다. 이러면서 어디까지 찍으면 완성한 것처럼 보일까 여러 각도로 쇼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만족스러워. 용산역에 도착해서 신우인의 가족과 거하게 식사를 하고 소화를 시킬 겸 노들섬 산책을 했어요. 계속 보면서 여기서 뜨개 모임 했으면 진짜 좋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다음날 조카가 유치원 간 사이에 신우이 가족과 함께 또 맛있는 거 먹으러 놀러 갔다가 여기가 어디였더라? 그 무슨 홍대 쪽인데 연남동 맞나요? 무슨 철길 이런데 산책로가 있다고 해가지고 양껏 먹었으니까 좀 걸어야 돼 라면서 걷고 있는데 신우이가 저희 가는 거 영상에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면서 찍어줬어요. 제가 오빠를 거의 연행해서 데리고 다니는 것 같네요. 가면서 계속 오빠 저 건물 예뻐, 오빠 저 건물 예뻐, 나 사줘 막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뭐 그러면서 여기저기 뚫레뚫레 구경하느라고 신났던 것 같네요. 날씨가 정말 좋았고요. 역시 서울은 사람이 많아요. 제가 요즘 그림 그린다고 여기저기 예쁜 거 보이면 자꾸 사진 찍거든요. 그래서 세 발짝 걷고 사진 찍고 세 발짝 걷고 사진 찍고 그러고 있네요. 이제 조카가 몇 개월 됐지? 아무튼 돌은 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 현미 뻥튀기를 잘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 봉다리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뜨게 하기 전에 하나를 빠시락거리면서 먹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뜨개를 해보려고 각을 잡아봅니다. 근데 거의 4단 뜨는 사이에 저 과자를 한 5개쯤 먹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영상이 시작된 지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잠깐 멈춰서 자세를 좀 바꿔볼까요? 스트레칭을 좀 하시고요. 눈알도 좀 굴려주시고요. 계속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취미가 앉아서 하는 취미잖아요. 그러면 어깨도 굽고 허리도 아프고 골반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 스트레칭 하시면서 잠깐 쉴게요. 오늘은 오모트에서 광주 모임을 하는 날이에요. 제가 함뜨방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뜨가 끝날 때쯤에 맞춰서 한 번씩 모임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광주에 살다 보니까 광주에서 모임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오모트에서 하고 있고요. 오신 분들하고 같이 못난이 인형, 이름 또 기억이 안 나네. 먼지광이, 네, 먼지광이 인형을 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이런 거 가지고 잘 챙겨왔어요 라고 카메라에 비춰주고 있는 거겠죠. 저 못생긴 주둥이야. 눈알이 포인트 2라고요.
보니까 빗질을 잘해줘야 예쁘더라고요. 저는 키링을 너무 단단한 걸 사가지고 정말 부들부들 거리면서 옆에 언니들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모트 사장님 없었으면 또 못했을 거예요. 오모트에선 수업도 하니까 분명히 방울솜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그리고 저 오링을 여는 평집게 같은 것도 있을 거야 하면서 가서 빌려야지 했는데 역시 있으셨어요. 전부 있었어요. 가방에 이것저것 해보면서 무슨 컬러가 좋을지 고민해보고 그리고 6mm 바늘을 썼던가? 네, 그런 것 같은데요. 6.5mm였나? 포르테 세트를 산 이후로 이렇게 두꺼운 바늘은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저 한 벌로 한 4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요 연보라색으로 또 뜨고 싶은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먼저 떠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또 원피스 얼마나 떴는지 보여드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꺼냈는데 가방 속에 있다가 코가 후루룩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식은땀이 날 뻔했지 뭐예요. 얼른 급하게 주워 담고 오모트 사장님께 자랑질합니다. 너무 예쁘지 않냐며. 앞판과 뒷판을 똑같이 하나 더 떠야 되는데 진짜 많이 뜬 것 같은데 대체 어느 정도 길이까지 떠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며 사장님과 논의 끝에 무릎 아래까지는 떠야 된다. 근데 저는 또한 100cm까지는 떠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고민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같이 뜨는 사람들이 있는 게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을 그냥 가볍게 이야기 나눌 수 있다? 뭐 결국 답은 제가 정하겠지만 그렇지만 이야기하다 보면 또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이 실을 고를 때 분명히 이 두 분은 초록색을 좋아하실 거고 그 어떤 분은 또 핑크를 좋아하실 거고 하면서 골랐거든요. 근데 어쩜 다 자기가 입고 온 옷 색깔에 맞춰서 실들을 골라가지고 이러고 있는 저희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갑자기 완성된 먼지강이지만 저 글루건으로 주둥이 붙일 때 얼마나 손을 바들바들 떨었는지. 부드럽게. 재빨라 그리고. 계속 쳐다보는. 근데 지금 그거 알아요? 입고 계신 티셔츠하고 다 똑같은 색깔로 뜨고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찍으려고 보니까 대박. 핑크는 핑크고 녹색은 녹색이고 파랑은 파랑을 들고 계시네. 빨간 안 갖고 왔어. 언니 저런 빨리 입어요. 이거. 지금 진짜 나 소름 돋았어. 진짜. 그 생각 못 했어 그때. 아니 이렇게 영상에 되게 지금 예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 하다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기 핑크인데? 저기 녹색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잘 못. 더 써야 될까요? 정사각형 같아 보이면 된대요. 정사각형 아까 보이지 않나요? 아직 아닌가? 좀 너무 작나? 너무 작은 것 같아. 왜 아까 양반도 이 정도 작았어요. 별로 사이즈였어요? 크진 않았는데 그래요? 왜냐면 양반님이 더 널손이에요 제가. 널손이라. 이게 정사각형 될 때까지 뜨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단인지 세기가 어려우니까 털이 풍성해. 밀도가 있어가지고 털이 더 sul어. 그런 것 같아. 나보다 뭐 뭔가 이제 이분들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자기 컬러 딱 골라서 뜨고 있는 거? 고생했겠다. 포크 갖고 올게요. 뭐야 어떡해. 뭘 사줘야 되지? 뭘 사줘야 되지? 따뜻하게 드릴까요? 싸구려 했어요? 김밥이 제일 나는 먹고 싶다고 옛날에 와, 내가 김밥을 못
아니 이 김이 좀 터지더라고. 저는 쌀 줄 알지만 안 싸거든요. 아니 맛있겠다. 김밥 잘 싸는 사람들이 난 제일 나 김밥을 좀 자주 싸는데 못 오늘은 살긴 해요. 맛있겠다. 제일 오 예쁘다. 난 김밥 싸면 옆구리 다 터지는. 아니 이게 김이 좀 약하더라고. 우와. 세상에. 지금 연장 탓하는 거 아니야. 시김밥 고수 냄새. 잘 때문에 먹겠습니다. 김밥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뜨는 걸 볼 때는 진짜 구조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상당히 괜찮았던 꽃 모티브 가디건과 요거는 허리 라인을 넣으신 코바늘 옷인 것 같은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파는 옷 같고 그래서 빼서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요 진주를 단 벨루어. 네, 여러분 벨루어 다 뜨셔야 돼요. 예쁘답니다. 이거는 몸통은 기계로 뜨고 소매나 마무리 같은 건 손으로 뜨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디건 되게 매력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쪽 저쪽 각도로 한번 제가 뜨고 싶진 않지만 가끔 빌려는 입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코 전문가. 성형수술 눈코 전문가. 선생님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녹색 이쁘네. 큽니다. 녹색 이쁘다. 입이랑 그 눈이랑 되게 옹졸하게 했거든. 난 둥그려갖고 내가 잡아주려고 잡아주려고 하나. 역시 전문가가 하니까 다르구만. 간격도 일정해. 난 무서워가지고 진짜 아까 얼마나 바들바들 떨었는지. 괜히 경력직이 아니야. 숙련된. 내 손에 붙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나는. 아니 근데 나도 이거 안 하지 지금 벌써 10년인데. 뭐 이렇게 빵빵해 얘는. 손 좀 빼. 그대로 할 거야. 그대로 할 거야. 취향일이야. 난 약간 만두같이 빵빵한 애가 좋아. 뭔지 많은 집 있잖아. 동그랗게 뭉쳐진 헤어볼. 고양이 헤어볼처럼. 찐빵 같아. 그러니까. 그 이제 장롱 밑에 뭐 이제 둥그렇게 그런 아이. 몇 단 풀까? 4단? 이쁘다. 이거 모여놓으니까 너무 귀엽다. 이것도 해놓을까? 아빠랑 아 귀여워. 감이 귀엽다. 그거 누구 거예요? 스태퍼로 체력이 좀 길러져서 요즘 러닝을 가끔 하는데요. 3km 이상은 못 뛰겠어요. 지루하기도 하고 숨도 차고 러닝하고 혹은 스태퍼를 하고 저번에 샀던 오일 파스텔로 그림도 그려보고 책도 읽고 뜨개도 하고 여가를 충분히 즐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뒷판을 시작을 했는데 실이 점점 너무 불안하게 작아지는 거예요. 도안에는 몇 센치까지 뜨세요 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서 미터수는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그 미터수를 보고 주문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길이를 길게 뜨면 실은 무조건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예요. 다행히도 오밀조밀 스토어에 똑같은 로트의 그레이 색상이 있어서 톤을 맞춰서 뜰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양림동에서 뜨개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근데 가기 전에 배를 채워야 되니까 급하게 햄버거를 후루룩 하고 양림동 그라운드십이라는 공간에서 주최하는 소셜링 뜨개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어른들의 퇴근 후 취미생활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입구에서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뽑기를 하면 겉뜨기인지 안뜨기인지 자리가 결정이 되고요. 가지고 온 벼룩실을 실교환권과 바꿀 수 있어요. 담당자님이 뜨개를 하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이 뜨개인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따가 20시부터 카드 작성. 아. 오, 여기 써져 있구나. 재밌겠다. 이거는 처음인 거. 좋다. 맛있어 없는 맛있어 없는 못 뜨거움이다. 드시겠지? 좀 무서워가지고. 맛있어 없다. 혼자라 외로웠는데 든든하네요.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공예주간 가셨었죠? 공예주간이 아니야 온 거 있어. 이거 공예주간에서 팔고 있던데 아탄 아, 이 바구니요? 이거 예쁘죠? 저는 작년인가? 그 컨벤션 센터에서 무슨 이런 종류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핸드메이드 페어 같은데 그런 종류에서 샀어요. 이번에도 또 지금 좀 ACC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 거기에 나오는 공방. 근데 이 공방 하시는 분이 임신을 하셔가지고 수업은 이제 안 한다 그러셨는데 거기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것만 들고 나가면 되니까. 좀 좋아 보여서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게 있길래 신기했어요. 나 줬는데 이렇게 바구니가 있길래 내가 살까 말까 했던 결국 가방? 제 거는 손잡이 이 부분이 PVC 되어 있는 거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손때가 좀 네, 네. 방지도 되고 그리고 좀 더 튼튼한 느낌이고. 내구성도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작가님이? 네. 그 공방 하시는 분이 정말 라탄 공예 같은 거 주로 하시는 분이야. 그런 것 같았어요. 너무 원했던 모임이에요. 나는 뜨개질 친구 그런 게 되게 필요했거든요. 같이 주제로 막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 마음에 안정이 들어요. 저 말고 편물 잡고 있는 사람 실제로 본 게. 잘 없어. 맞아요, 잘 없어. 이게 있는 듯 하면서 또 근데 보니까 뭔가 좀 하신 지 좀 된 것 저 같아요. 3년이에요. 아주 오래 했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또 안 했다고 하기도 뭐한. 저는 3개월? 3개월?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 6개월입니다.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그래서 요 실이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다 뜨고 가자. 오, 여기에서. 구독자 한 명씩.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구독해야겠네요. 하트 좀. 저 지금 충전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 그럼 양 바로 검색하면 돼요. 맞습니다. 얀바. 그래서 제가 함뜨 같은 것도 운영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저도 껴도 되나요? 제가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주제가 있고 기간이 있고 해서 그 기간 끝나고 또 자기 생각하고 맞으면 또 얀실이니까. 네, 맞아요. 반은 무슨 뭐지? 그 술집 할 때 오빠 같은 그런 외국인이 나와요. 아 영어여가지고. 그렇지만 전이에요. 이거. 저 구독 누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명 늘었어. 그냥 진짜 혼자 수다 떴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봐줘가지고. 진짜요? 근데 되게 꾸준히 이렇게 하시네요. 그러면 거의 내년 2주에 한 번 정도씩은 올리는 것도 그냥 진짜 완전 TMI라서 취향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 전 TMI 좋아해요. 그냥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 뜨개 지금 3개월 됐잖아요. 힐 하니까 뭔가 내가 이 시간을 좀 영상으로 담아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기록으로 남기고 싶고, 그리고 광주에 그냥 혼자 집에 있으면 누가 뜨게 하는지 모르고 인스타 보면 다 서울이고 그러니까 나도 광주에서 사람들을 좀 모으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함뜨를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재밌을 것 같은데 주변에는 없고 하니까. 네. 제가 뜨개질 좋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아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나는 밖에 나가서 뜨개 하는데 난 집안에서 뜨개 하지 않는데. 아 근데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전 나가선 잘 안 해봤는데 아직 해본 그 경력이 안 되니까 뭔가 그걸 뜰 때의 기억이 더 좋게 이걸 맞아요. 뜰 때는 내가 어떤 풍경을 봤지를 같이 좀 기억하고 싶은 그런 감각이 그래서 이걸 입고 있으면 아 이거 내가 여행 갔을 때 뜬 거지 그때 진짜 풍경이 좋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방구석에서만 떠가지고 무한도전 보면서. 전 컨티넨탈도 못해요 지금. 아 그러셔요? 네. 잘 못해요. 아 그냥 아직 익숙하지가 않고 그 컨티넨탈 안 뜨기가 너무 하기 싫고 맞아요. 손가락이 좀 더 아플 수도 근데 지금 있어요. 옷도 안 덮은 상태인데 옷을 뜨면 안 뜨기를 좀 사랑하게 된다. 아니요. 그래요? 그래요? 저는 안 뜨기가 더 재밌던데. 그래요? 네. 약간 좀 꺾는 맛이 있지 않나요? 겉뜨기도 좋긴 한데 이 너무 뜨개 변태의 자질이 충분하다. 눈 방금 반짝이셨어. 그래서 안 뜨기 팀 돼서 좀 좋았어요. 아, 내가 좋아하는 안 뜨기라니. 오늘 좀 생각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기대하면서 왔는데 다들 하고 오시는구나. 나도 끼고 있어야 되나? 되게. 아니 예전에는 뜨개를 안 할 때는 시간을 대체 어떻게 보냈던 거지? 하고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뭘 기다리는 시간이 좋아졌어. 너무 소중해. 맞아요. 할 게 있으니까. 맞아요. 오히려 애매하면 좀 아 조금. 그래서 저 옛날에는 시간 딱 맞춰서 좀 가는 편이었거든요. 시간 약속. 근데 뜨개 이제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좀 미리 가서 오기 전에 이거라도 좀 뜨고 있자. 근데 약간 이렇게 되니까 일찍 오면 좀 아쉬워지는 그런 뭔지 알 것 같아. 얼굴은 절대 안 나오게 할게요. 좋다. 유튜브 출연하는 거네. 수다 떨면서 문이 뜨면 이렇게 되죠. 바늘 비우기 자리가 아닌데 바늘 비워놨네요. 근데 이미 어긋났네요. 두 단이. 그래서 두 단만 두 단이요? 이제 자막에 이거 시작할 때 프루시아 넣는 사람 찍겠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제가 풀게 됐어요. 주둥이 단속했어야 돼. 가위가위보 먼저 하자고 한 사람이 지는 거. 맞아요. 그리고 저는 거의 뜨개 하면 영상 볼 때 화면 볼 시간 없잖아요. 그래서 다 말로 해요. 자막 안 나요. 너무 좋아. 최고야, 최고 말로. 아 바로 구독해야겠다. 제가 요 영어로 검색하시면 아, 영어로요? 네, 그러면 외국 채널이 나오는데 좀 내리면 제가 있어요. 이미 구독했답니다. 저 봤었어요. 그 파도가지가 뜨신 거. 감사해요. 세상에. 채널 좀 공유해줘. 낚여주고 안 찾았어? 나 외국인이 짰었다. 맞아. 내가 봐서 그랬나? 맞아.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구독자, 시청자를 만나게 되셨네요. 아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데 지금. 맞아 외국인이 계속 뜰 거예요. 그 사람들 가게 이름인가 봐요. 헐, 저도 봤었어요, 이거 영상. 저도 이거 봤었어요. 이거 너무 많이 하고 싶단다. 우리가 뜨개질하고 감사해요. 볼수 없다니까? 소중하다 정말 소중해. 아니, 색깔 너무 너무 예쁘다. 신기해. 소름 돋았어요. 지금 6명 중에 2명, 아니 5명 중에 2명이 봤어. 양반님 채널 영상을 두 분이 이미 보셨대요. 감사해요. 행복하다. 알림 설정, 너무 알림 대박이다. 설정, 알림 설정 어딨어? 우리 거 언제 올라오나? 편집 먼저 하실 거예요. 인자마. 인자마. 집에서 잠도 못 자는 거 아니야?
무서워. 2주에 한 번씩 올리신대요. 잠깐만요. 저 성함 좀 적어놔야지. 잊어버려. 정말 많은 수다를 떨었어요. 깨알같이 홍보도 하고. 다만 편집을 어서 혼자 집에서 뜨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여기 한번 신청해 보세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또 이 모임을 개최할 생각이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배정된 대로 앉아서 한참 수다를 떨고 주어진 질문지에 답도 몇 개 해보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앞줄 혹은 뒷줄이 서로 자리를 바꿔서 겉뜨기 팀하고도 섞였어요. 제가 공지를 꼼꼼히 안 읽었는데 자기가 뜬 물건 전시하는 것도 있었나 봐요. 다른 테이블도 쓱 훑어봐주고 벼룩한다고 가지고 오신 실들도 확인해보고 저는 오밀조밀란에 재작년 핸드메이드 페어 때 산 모헤어를 내놨어요. 제가 모헤어를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계속 집에 묵혀두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정말 아름답게 작품으로 탄생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을 머금고 내놨습니다. 코바늘로 인형 뜨신 것도 너무 귀여웠고요. 인형 나 어떻게 뜨는지 정말. 진짜 조그마잖아요. 손도 아플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 꼭 떠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 하나 올려봤어요. 매트가 빛나 보이게. 이거 혹시 가방도? 네. 너무 예쁘다. 아니 이렇게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귀엽다. 저 마니오 저거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런하고. 그게 너무 달라. 저는 코바늘 하면 자꾸 코가 늘어나요. 개수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 리라코마가 너무 나도 볼래. 진짜 내 가슴에 확 나. 실 주변으로 모여가지고. 귀여워. 그 얼굴은 안 나온다면서. 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네, PD님. 네, PD님. 레디 스퀘어 가방? 네, 맞아. 와, 코바늘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본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 앞자리에 있었던 분은 본인과 똑같은 옷을 뜨는 분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고요. 자리를 두 번째 시간에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 대각선 앞으로 오신 분께서는 주로 코바늘 가방을 많이 뜨셨더라고요. 근데 가방마다 저렇게 키링을 달아주고 컬러도 그냥 다 똑같은 컬러 아니고 저 블랙도 너무 예쁘고 요 키링도 귀엽잖아요. 되게 센스 있게 매칭을 하셨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이 정도면 전시회를 따로 여셔야 될 것 같다. 아까 그 미니 전시회에 매대가 부족해서 내지 못하실 정도?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많이 챙겨와 주신 덕분에 저는 눈호강했죠. 이 끈 디테일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뜰 때 되게 고생하셨대요. 작은 사이즈도 귀엽죠.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제일 뭐가 마음에 들었냐면 핑크색이었는데 네, 요거 요 가방 되게 조카를 떠줘도 정말 잘 들고 다닐 것 같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시간이 진짜 금방 지나가 버렸고요.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수다도 많았고 모임 2개를 다 영상에 넣느라고 이번 영상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길어져 버렸네요. 그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만나요.